안녕하십니까. 한하운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웅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17화 한하운 시인의 수필 흑전쟁 2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1966년 3월 30일 발행된 공론 제2 수필집에 수록된 고 한하운 시인의 수필인 흑전쟁 2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하운 시인의 수필 흑전쟁 2를 만나보시겠습니다. 흑전쟁 2, 부제로 물전쟁이라고 붙였습니다. 한하운. 강과 협곡과 물, 하늘과 청산과 대지가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청녹색으로 물들여 인생이, 사랑이, 융화된 서정이, 문학, 음악, 회화의 예술로 구상될수록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10월, 11월의 단풍에 추억을 물들여 애상과 낙엽으로 조락의 슬픔은 어느 소녀의 개똥철학의 출발과 죽음의 인식이리라.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락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락은 시들 조자와 떨어질 낙자를 써서 초목의 잎 따위가 시들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아름답게 떨어지는 것을 이제 조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하운 시인의 글로 돌아가겠습니다. 12월, 1월, 2월에는 얼어붙은 동장군, 백설에 덮인 개굴 천지 속에서 봄을 기다리며 그리움을 익혀본다. 여기서 다시 개굴 천지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개굴 천지는 다 개자에 뼈 골자를 써서 겨울에는 기암 개석의 산채가 뼈처럼 드러난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흔히 겨울의 금강산을 개굴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렇듯이 눈 덮인 앙상한 겨울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월, 4월은 잔인치 않은 화려천지다. 가난한 사람들의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화려천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개굴천지의 반대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겠죠. 버들피리 보리피리 소리가 하늘과 청산과 대지가 가득히 퍼져가는 소리는 가난한 사람의 영혼의 울음소리다. 이렇듯 자연에 대한 범패를 원색적 낭만에만 방어한 것 같다. 여기서 지금 제가 한하운 시인의 글만 읽지 않고 생소한 단어를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한하운 시인이 워낙 어려운 한자와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를 쓰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들으면서 저게 무슨 뜻이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제가 수족을 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범패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범패는 범어범자에 찬불 패자를 써서 절에서 제를 지낼 때 부르는 노래를 말하며 범음 또는 인도소리 또는 어산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가곡, 판소리와 함께 한국 전통 3대 성악곡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연을 감정의 요산요수의 벗으로만 보지 말고 오늘날에는 산업화하는 효율적 가치로 전환되어야 할 것 같다. 여기서 다시 요산요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요산요수는 지자요수, 인자요산의 준말로 지혜 있는 자는 사리에 통달하여 물과 같이 막힘이 없으므로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의리에 밝고 산과 같이 중후하여 변하지 않으므로 산을 좋아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산수가 아름답다고 금수강산이라 하던 강산이 점점 메마른 황토산으로 거칠고 그 기슭가에 흐르지 않는 강이 비 오면 황강이고 비 개면 물 없는 야개가 되고 만다. 여기 또 야개라는 아주 생소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야개라는 것은 들야자에 신의 개자를 써서 유로가 비교적 작고 물매가 급하며 평상시에는 수량이 적지만 강우나 눈이 녹아 유량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계류의 기슭 또는 바닥을 침식시켜 토사 성력을 생산하고 유화시켜 그 하류에 퇴적하는 하천의 상류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삼천리 강산은 언젠가는 사막이 될 것 같다. 초목이 없는 사막 전의 메마른 산하의 잔영은 양 곳곳에 흐르는 강물이 있어 양 안에 병풍 서 있는 산 수심이 깊을수록 에메랄드 그린 빛깔 아름다운 빛이 색이다. 여기서 양안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양안은 강이나 하천 등의 양쪽 기슭을 말합니다. 북극의 스칸디나비아 지방에는 빙하의 영향으로 피오르드라는 현만이 많아 바이킹 영화에 나오는 그 웅장하고 무섭도록 짙은 에메랄드 그린빛은 너무나도 엄숙하다. 여기에 피오르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문으로는 협만이라고 하는데 골짜기 협자에 물굽이 만자를 써서 바닷물이 내륙 깊숙이 들어와 형성된 너비가 좁고 긴 만을 말하며 빙하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골짜기에 빙하가 없어진 후 바닷물이 들어와서 형성된 지형으로 대부분 매우 깊습니다. 노르웨이의 속내 현만은 깊이가 1234m이며 칠레의 카날 메시에르 현만은 1270m나 된다고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엄숙한 것보다는 미국 서부 영화에 나오는 강, 협강은 스케일이 웅대하며 부러울 뿐이다. 라인강, 다뉴비오 강의 수말리 흐르는 장강과 또는 고대 문명 발상을 촉구한 수많은 대하는 위대한 문학, 음악, 회화를 창작해 하였으며 특히 불후의 민족 문학의 대표적 걸작은 강 이름을 붙였다. 예를 들자면
소련 작가 체흐브의 고요한 동강. 강과 강물은 한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기르며 대하는 위대한 민족을 창조하는 구실을 한 것 같다. 물이라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아무르강 강가에서 위대한 백의민족의 비약의 대업을 꿈꾸며 북만주로 이동하던 우리 고구려 선인들이 물하던 강은 바로 흑룡강이며 아시아 북부 판도에 반용하듯 한데 단결을 모르고 아니마니 태조하여 남하한 백의민족은 압록강에서 옹졸하게 영양실조가 되어 위촉되고 말았다. 압록강을 여러 차례 오갈 때 나를 충격하는 것은 조국, 민족, 슬픔이 뒤범벅으로 내 가슴을 뜨겁게 흥분시켰다. 여기서 반용이란 단어가 나왔는데요. 설일반자에 용용자를 써서 반용은 아직 승천하지 않은 용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묵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그것을 반용이라고 합니다. 원문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 같던 압록강도 이제는 이역의 강같이 되고 보면 어느 강을 갖고 압록강과 대신할까? 한강을 낙동강을 대신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가난하며 문학이 음악이 회화가 되지 않아 슬프기도 하다. 남들은 라인강의 기적이라 하지만 일조일석에 되는 것이 아니라 문학, 음악, 회화 등이 선행한 뒤에 오는 것인즉 우리가 부르짖는 한강의 기적은 예술로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이렇듯 민족의 정서와 융화되지 않는 강으로서의 부흥의 상징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문화의 자연성장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면 1929년 미국이 경제공황에 부딪혀 1300만 명 실업자와 600만 농가의 부재로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계획경제, 테네시강 유역 개발정책, 또 이집트의 에스완댐 모두가 국가의 운명을 건 전력의 대사업이었다. 우리도 이런 것 하나쯤 해볼 만도 하다. 필자가 본 협강 중 인상적이며 예술의 소재가 될 몇몇 것을 열거하자면 첫째, 기출형 지구대의 삼방협이다. 여기서 삼방협은 지금의 세포군 검불랑에서 시작하여 광주 산줄기와 마식령 산줄기 사이의 좁고 긴 골짜기를 따라 고산부터 세포까지의 사이를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좁은 곳이 삼방리 부근에 있다. 제일 좁은 곳은 20m 정도이고 길이는 500 내지 600m로서 여기가 이름난 삼방협을 대표하는 곳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전형적인 협곡의 하나이다. 이렇게 한아운 시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강은 지옥에 있다는 삼도천보다도 더 무서울 것 같다. 여기서 다시 삼도천이란 생소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삼도천은 이승과 저승을 나누는 경계선에 있다고 하는 강이다. 불경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전승에는 민간 신앙이 적잖게 섞여 있다고 한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삼도천은 세푼돈으로 건널 수 있다지만 삼방협은 개마고원의 장진강과 더불어 건널 수 없는 무서운 협강이다. 그러나 이 강도 장마철에 나는 도강하였다. 북위 38도 선상에 있는
한탄강도 협강이다. 이 강은 국경선 아닌 국경선이며 소련 병정의 사범한 감시, 따발총 소리, 해방 후 이 국경선인 강을 야삼경 헤엄치며 도강하여 북한에서 탈출하였다. 여기서 야삼경은 자정을 전후한 깊은 밤중을 말합니다. 이 스산한 국경강도 에메랄드 그린빛의 아름다운 강이며 정적 속의 밤 뻐꾸기 울음은 신비한 여운을 지니고 있다. 옛날 궁예가 부하 왕건에게 패하고 배반당한 통부를 이 강에서 한탄하면서 지냈다고 이 강을 한탄강이라 하였다고 한다. 이 한탄강이 지금은 민족의 한탄강이요 한탄강이다. 여기서 민족의 한탄강은 말 그대로 한탄을 한다 할 때 그 한탄을 쓴 겁니다. 다음에 협곡과 협강으로서 아름다운 곳은 경춘선의 대성리, 청평과 춘천 사이의 소양강이다. 양안의 청사는 구름 위에 있으며 유유히 흐르는 것이 아닌 장강의 모습은 요한 스트라우스의 다뉴브 강의 왈츠를 연상케 한다. 협강 중의 천하 압권은 서울 근교의 팔당이리라. 북한강과 남한강과의 합수하는 양수리부터 팔당 사이다. 거리가 짧은 것이 흠이 되나 그 에메랄드 그린빛의 아름다움은 그만이다. 이 밖에 섬진강, 무주구천동 구십리 계곡, 금강의 신탄진, 단양 팔경을 굽이치는 한강 상류에서 도담 삼봉이 절경을 이루고 그런대로 아름답고 강물과 하늘과 청자기와 하늘빛 모시치마와 눈물이 하나로 되어 벽계수야 쉬감을 차랑말하는 채관과 평화를 우리는 익힌다. 여기서 채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채관은 맺을 채자와 볼관자를 써서 상념을 끊고 사물을 조용히 관찰하여 그 이치를 생각하는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올해는 60년 내의 가뭄과 40년 내의 홍수를 겪었다. 이것은 치산치수를 안 한 데 대한 천벌이리라. 울창한 산림은 해면 같아서 강우량의 대부분을 산림이 흡수하여 표면 일시 유수량을 감소시킨다. 여기서 해면이란 또 생소한 단어가 나옵니다. 해면은 바다 해자에 손면자를 써서 후생동물 중 해면 동물문에 속하는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써 산호 같은 것을 해면 동물로 부릅니다. 산림은 하나의 자연저수지의 역할을 하며 한발과 홍수를 조절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자원과 용수관계를 말하자면 연간 강수량 1,100억 톤, 그 증발량이 400억 톤, 하천유수가 470억 톤이나 되며 이용수량은 51억 톤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것은 어느 전문가의 계산인데 우리의 농사는 천우에 따르며 천우는 곧 인심마저 좌우한다. 요즘 전천후 농업이란 신수거를 낳아 물관리를 구상 중에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신수거라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신조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신조어를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긴 단어를 짧게 함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아마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마 세대의 변화에 쭉 이어지면서 자연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젊은이들을 탓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상수의 저수, 지하수의 개발이라는
수자원의 이수와 치수를 한다고 하지만 2천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며 십지에 달하는 XX강 유역 종합개발이니 다목적 댐이니 하지만 조석변의 세상사에서 국부의 핵심 길이 무엇인지 파악치 않고 즉흥이 나열로서 이것 할라 저것 할라 XX 촉진법이니 XX 공단법이니 관계법의 입법 조치가 어떠니 부산은 떨지 말고 하나쯤 국력을 걸고 시작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우리의 전천후 농업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호주의 사막 전천후 농업과는 그 상황이 판이하다. 사막도 아니고 몇십 년 만에 오는 가뭄에 전천후 농업 대책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좀 뭐라다. 허기야 돈이 남아 돌아가서 2천억 원쯤 써봤자 하는 처지라면 몰라도 가뭄에 대비하는데 좀 다른 방도를 택하면서 농산 물가를 적정선 인상을 깨한다면 농민이 농사를 해보겠다는 의욕이 돋아 가뭄에 대한 전천후 농업은 농민 스스로가 해결할 것이다. 이 돈으로 이것저것 치우고 한강종합개발에 직결하는 경인운하사업에 전력을 기울여 봄직도 하다. 여기서 경인운하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경인운하사업은 한강과 서해를 잇는 운하로서 고려 때부터 강화수를 대체하는 수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하였고 근래에 들어 1965년부터 건설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 끝에 이명박 정부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근거로 2008년 민자사업에서 공공사업으로 전환하여 2009년 3월 착공을 하였고 2011년 말 경인 아라뱃길이라는 이름으로 완공하고 2012년 5월에 개통을 하였습니다. 이 경인운하사업은 진행자가 현대건설 재직 시부터 본격적으로 접근하였던 사업으로서 1966년에 보잘것없던 한갓 문둥이가 이렇게 필성을 역설하고 있으니 하나원 시인의 큰 그릇을 어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전천후 농업은 호주의 사막지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으나 우리가 문제시할 것은 30년대 이태리의 무솔리니가 아프리카 리비아 사막의 물없는 자결의 전 볼모의 사막을 생명지대로 개척하였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사막을 물천지로 만들어 저 유명한 이태리 뽀플러와 과수 곡물의 풍요를 약속하고 국민을 이죽케 하여 식민하였다. 호주 내륙 사막지방은 연 강우량이 500모, 8년이란 긴긴 대한발에도 풍년을 구가하였다 한다. 여기서 500모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모라는 것은 길이의 단위로 밀리미터를 한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500모라고 했으니까 연 강우량이 500mm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지하 7,000피트의 착정을 파고 이 기적을 만들었다. 또 여기 착정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착정이란 단어는 뚫을 착자에 우물정자를 써서 우물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7,000피트를 팠다고 하니까 지하로 210m 정도를 파서 안반수 우물을 판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차 대전 후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창세기 시대부터의 사막을 송수관과 스프링클러로서 옥토화하여 기천년의 유랑민을 모아
신국가 건설과 아울러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 이러고 보면 한 방울의 물은 인간을, 국가를, 세계를 창조하며 또 지배도 하는 것 같다. 물 없는 사막에는 해교가 성하다. 해교의 성전이란 코란은 물의 성전이라고 하며 물과 인간과 생활과 사막과 종교가 이처럼 밀착되어 있는 종교는 없을 것이라 한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난을 극복하는 종교가 창조되었으면 한다. 그 가난의 종교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강과 협곡과 물에, 하늘과 청산과 대지에 퍼져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흑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 곧 물이다. 물도 큰 자원이며 이것을 잘 관리하는데 국부의 열쇠가 있는 즉 물전쟁이 흑전쟁이다. 이렇게 하나훈 시인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훈 시인은 사람 대접도 못 받던 하나의 문둥이에 불과했지만 자나깨나 문둥이의 권익을 위하여 자립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한 것을 넘어 어찌 보면 주제넘게 나라 일까지도 이렇게 깊이 있는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깊이 참여했다는 것이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전편의 흑전쟁에 이어 이번 물전쟁까지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하나훈 시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훈 시인의 숨겨진 대단한 능력과 인간 승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훈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훈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훈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훈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훈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훈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훈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어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는 제18화 하나훈 시인의 수필 1967년 1월 15일 발행된 공론 제3수필집에 수록된 흑전쟁 3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홍섭이었습니다.